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27일 집단 휴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협을 맹비난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휴진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집단 휴진 실행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14일 전국 시도 의사회장단과의 회의를 통해 집단 휴진 방식과 날짜를 확정합니다. 의사협회는 27일 집단 휴진, 29일과 다음 달 13일 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단 휴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의료인 책무는 외면하고 사리 사용만을 세우려는 이기적이고 오만 방자한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환자단체도 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돈이 되는 진료만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그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의협의 진료 중단 위협으로 국민들의 생명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서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사협회가 예정대로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병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지만 국민들의 피해는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국민을 볼모로 이용했다는 비판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12일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한국 GM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GM 노사는 자구안을 내놓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정됐던 인근 단체 협상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한국 GM의 8차 임단협의 CCTV 설치 여부를 두고 노사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 측은 앞서 노조가 카허카잼 사장 집무실을 무단 점거한 만큼 안전 보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양측 모두 캠코더로 촬영하자고 맞서다 협상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GM이 정부에 자구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노사는 힘만 빼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정부는 한국 GM 사태 파장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부평 창원 공장에 대한 외투 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문제가 한국 GM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빨리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한국 GM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한국 GM의 노사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노사 합의가 안 된다면 정부 차원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러한 난관을 넘어서기가 어렵고 앞으로의 협상도 무의미해질 소지가 큽니다. 앞서 법정 관리 위기에 있던 금호타이어와 STX 조선해양은 노사 합의에 이르면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구제됐습니다. 산업은행이 한국 GM에 대해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없다면 한국 GM은 부도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휴대전화 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동통신 3사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통신 서비스를 공공재적 성격으로 판단한 것인 만큼 통신요금 인하 압박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통신요금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일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4세대 이동통신인 LTE나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한 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면 향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받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통신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이유가 담합이나 폭리 때문인지 확인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원가 산정 자료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벌여 결국 승소한 겁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통신비 분야에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통신비의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이렇게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저희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원가 공개 판결로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산정 항목 중 기본료라고 판단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무산됐었던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개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필요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로 유지했지만 고용 개선 지연으로 취업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2018년 경제 전망 자료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3.0%, 내년은 2.9%로 1월 제시한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6%로 0.1%포인트 내렸고 내년에는 2.0%로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26만 명으로 당초 제시한 30만 명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한은은 기업 구조 조정과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지연을 전망 하향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체질 개선을 맡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기업 구조혁신센터가 12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출범했습니다. 캠코 기업 구조혁신센터는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 개별 구조조정 기업 차원에서 이뤄지던 기업 체질 개선 작업을 돕는 게 센터의 주 임무입니다. 센터는 또 구조조정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한국증권학회가 주관하는 기업 구조 혁신 포럼도 매분기 열 계획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 편의점 수가 4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편의점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보다 약 2배 많을 정도인데요. 편리성 측면에선 바람직할지 몰라도 어두운 이면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각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한 편의점 안에 편의점이 3개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나홀로 가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편의점 수가 4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고 상품 구색도 다양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업계의 출혈 경쟁으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최근 편의점 앞에 또 다른 편의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근접 출점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매장 생기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요? 30-40% 매출이 내려가면서 최저임금까지 또 올라간 상태라 주말에도 12시간씩 일하고 평일날도 12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적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야간에도 손님들한테 위협받고 주휴수당도 많이 못 받고 있고 또 최저임금 미달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현실들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함께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연 20% 안팎이던 고성장세도 꺾였습니다. 지난해 편의점 시장 규모는 2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성장에 그쳤습니다. 주춤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점포 확장을 계속하는 편의점 업계.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농사지어 쌀을 나눠 갖는 공유 농업이 시작됩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함께한 뒤 가을에 결실을 나누게 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벼베기가 한창인 농촌 들녘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낫을 들고 열심히 벼를 베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촌 체험 행사인데 참가자들은 수확한 쌀을 가져갈 수 있어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농촌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추수한 쌀을 직접 가지고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서 이처럼 소비자가 직접 농사짓고 수확을 나누는 공유 농업이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봄부터 가을까지 소비자가 농민과 함께 다양한 농사 체험을 한 뒤 가을에 쌀을 되가져가는 토종쌀 자급자족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파종과 모내기, 수확, 탈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농사와 관련한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가족이나 직장인들이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는데 150평방미터당 90만 원을 내면 가을에 쌀 50kg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고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면서 도시민과 농민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기회. 경기도는 오는 1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뒤 농민과 소비자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함께하는 공유 농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뚝 끊긴 단체 관광객이 다시 돌아올 거란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위원이 보복 조치 해지를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실제 체감하는 데까지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뚝 끊긴 명동에 기대감이 다시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위원이 방한해서 사드 보복 조치 해제를 시사한 덕입니다. 또 중국인들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좀 많이 찾아와 주시면은 장사도 요즘 힘든데 좀 살맛이 날 것 같아요. 실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99% 감소해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하지만 당장 사드 보복 조치가 풀린다 해도 중국 단체 관광객이 돌아오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상품을 만드는 게 무슨 기간이 텀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항공을 잡아야 돼. 항공에 있는 편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최소 6개월.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 비자를 허용하고 여행업체들이 당장 관광 상품을 마련해 판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동안 끊겨버린 전세기편과 배편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드 배치로 중국 내에 퍼져 있는 반환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숙제로 남아있어 과거와 같은 대규모 관광객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채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박하은 아나운서, 요즘 어떤 드라마를 즐겨보시나요? 요즘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선균 씨의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에 와닿아서 본방사수를 하고 있답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그런데 나의 아저씨가 인기를 얻으며 이와 함께 주가가 오르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히든잡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왠지 어떤 직업인지 알 것 같은데요. 드라마에서 이선균 씨 직업인 건축 구조기술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 극 중에서 이선균 씨가 열혈 건축 구조 기술사로 등장하며 여성 팬들은 물론 남성 시청자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건축 구조 기술사란 건축 구조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해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술사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건물의 안전과 구조를 측정해서 건축물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건축 시공 분야엔 일반 건축사란 직업도 있던데 건축 구조기술사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건축사의 경우에는 건물의 전반적인 설계를 담당하는 반면에 건축구조기술사는 건물의 시공 전후 과정에서 끊임없이 안전을 점검하며 여러 요인에 의해서 건물이 송산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5층 이하 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모두 안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6층부터는 건축구조기술사만이 안전 확인을 담당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얼마 전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진 때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대부분이 5층 이하의 필로티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경주에 이어 포항까지 지진 피해를 입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건축 구조 기술사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층 이하의 건물도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전문적으로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국내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1000여 명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의 내진 점검을 위해서라도 건축구조기술사의 수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망도 정말 밝은 알짜 직업이네요. 그럼 건축구조기술사는 어떻게 건물의 안전 점검을 하는 건가요? 네, 그 건물이 튼튼하려면 우선 건축물 스스로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구조기술사는 시공 과정에서 이 버티는 힘을 다각도로 계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수평 혹은 수직으로 가해지는 하중과 힘을 계산해서 철근의 굵기와 개수, 또 콘크리트의 강도와 두께를 결정해서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최근에는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와 지진 문제까지 감안해서 더욱 철저하게 안전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이 단단한지를 측정하는 것 역시 필수라고 하는데요. 지질 조사를 해서 지하층까지 파더라도 건물의 무게를 땅이 버틸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작업을 통해 건물을 더욱 견고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건물이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선 시공 당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같은 일을 건축구조기술사가 하는지 몰랐던 분들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어진 건물의 안전 점검을 하는 것도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건물주는 법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 매년 안전과 유지관리 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건축구조기술사가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통해서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손상 등이 발견되면 즉시 의뢰인에게 알려 건물의 하자를 고침으로써 붕괴 위험의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를 살펴보니 건축물의 안전지킴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럼 건축구조기술사는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일반 건설회사나 전문 건설회사, 감리 전문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건축구조 관련 연구소,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대학의 겸임교수나 각 지자체의 건설안전 관련 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부수입을 얻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 보수는 어떤 편인가요? 네, 대형 설계사무소의 구조 파트에 근무하게 되면 이 평균 연봉이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형 건설사에 근무를 하게 되어 부장급이 되면 이보다 더 높은 약 6천에서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축구조기술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편이지만 안전 진단을 위해 지하로 내려가거나 이 고층으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경우도 많다고 하니 진로를 선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겠어요. 하지만 오늘의 소개 덕분에 건축구조기술사를 꿈꾸는 분들이 참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건축구조기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건축구조기술사가 되기 전에는 건축기조기술사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이 자격 응시를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일 분야 기술사 자격증이 있거나 또 기사 경력 4년 혹은 산업기사 경력 5년, 기능사 경력 7년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관련 학과, 기술전문학원의 강좌를 통해서도 자격시험 준비가 가능한데요.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나눠지는 자격증 시험에서 필기는 건축에 관한 구조의 계획, 계산 및 감리, 기타 건축물 구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면접에선 건축 구조와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건물이 무너지면 자칫 큰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사소한 문제부터 점검해서 건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